안녕하세요. 자몽쌤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우수작품상 수상작인 따새와 함께한 10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선무 글, 이장미 그림, 출판사 청어람 주니어. 이번에 들어온 아이 중에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는 또 난민 이야기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아빠가 나를 보고 눈에 깜짝했다. 엄마가 난민 가정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따세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따세라면 나도 안다. 얼마 전에 우리 반으로 전학 온 미얀마 난민이다. 다른 기관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우리 학교로 왔다고 했다. 사실 나는 그 애와 눈 한번 마주친 적이 없다. 걔네 엄마가 눈 수술을 하게 됐어. 그래서. 걔네 엄마가 수술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아니 우리 집과 뭔 상관이 있는 거지?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나는 잽싸게 삐짓고 들어갔다. 엄마, 이번 생일 때 스페이스 디젤러트 사주면 안 돼요? 작은 목소리로 소심하게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엄마가 내 말을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런데 엄마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따새가 열흘 동안 혼자 있게 됐어요. 아빠가 엄마를 돌봐주러 가야 해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혼자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빠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하자 엄마는 응원군을 얻은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따새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열이랑 똑같은 나이, 이제 겨우 10살이라고요. 나는 다시 치고 들어갔다. 이번에는 좀 크게 말했다. 엄마, 이번 생일 선물은 무조건 스페이스 디젤러트예요. 그러자 엄마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비싼 걸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 있니? 그 다음 얘기는 들어보나마나 뻔하다. 이 지구상의 생일 선물은커녕 생일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는 아이가 수두룩하다.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걸 모르고 자라 큰일이다 등등. 알았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집안일 도울 테니까 사주세요. 어렸을 적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받았다. 에구, 생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모으지?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아빠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따새라는 아이를 우리 집에 열흘 동안 묵게 하는 건 어때요? 우리 열이에게 따새를 도와주는 중대한 임무를 주는 거지. 그러면 따새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우리 열이는 장난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꽉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엄마가 식탁에서 펄떡 일어나 아빠와 하이파이브 했다. 어쩜 당신 그렇게 멋진 제안을. 역시 내가 결혼은 잘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따새가 우리 집에 열흘 동안 머물게 되었다. 따새가 미얀마어로 10을 뜻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 일요일 저녁에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따새입니다. 따새는 손가락 10개를 펴보였다. 엄마는 따새가 10월 10일에 태어나 따새의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했다. 따새, 뭘 딴다고? 사과 딸 거야? 호박 딸 거야? 내 농담에 따새는 하얀 이를 드러낸 채 웃었다.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건 별로 상관없었다. 내 이름은 나열, 열도 10이라는 뜻이야. 나는 따새에게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따새도 얼른 손을 올려 내 손과 맞부딪혔다. 짝! 소리가 났다. 앞으로 실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새. 따새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손가락 10개를 활짝 펴보였다. 그러니까 따새 말은 10일 동안 신세를 지겠다는 얘기야. 앳은 미얀마어로 일, 데이라는 뜻이거든. 엄마는 그동안 미얀마 난민들과 지내더니 미얀마어가 많이 늘었다. 아빠는 엄마를 흐뭇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나는 눈 딱 감고 열흘만 참기로 했다. 둘째 날 따새와 함께 학교에 갔다. 아이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따스에게 관심도 없던 애가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열흘만 지나면 내 손안에 들어올 스페이스 디젤너트만 생각하기로 했다. 생각만 해도 이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기분이었다. 얘들아, 나 이번 생일 때 스페이스 디젤너트 생길 것 같아. 정말? 그거 엄청 비싼데? 내 말에 수찬이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열아, 부럽다, 부러워. 지금 갖고 있는 피규어도 대단한데 스페이스 디젤너트까지? 두 번째로 반응한 것은 반장 태건이었다. 반장이 반응을 보이니까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 관심을 보였다. 우리 반 최고 인기맨은 역시 나열이야. 아이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교실에 돌아왔을 때였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 벌레다! 쓰레기통 옆에 나타난 다리 많은 벌레 때문에 아이들이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었다. 야, 겁쟁이 남자아이들 그렇게 도망만 치면 어떡해? 부반장 하린이의 말에 남자아이들이 합세하여 외쳤다. 너희도 겁쟁이잖아. 그럼 너희가 잡아보든지. 그러자 따새가 조용히 다가가더니 아무렇지 않게 벌레를 잡았다. 죽여! 죽여! 밟아! 밟아! 아이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안 돼! 벌레도 생명 있어. 따새는 밖으로 나가 화단 속에 벌레를 놓아주었다. 역시 따새 철학적인 아이라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 거야. 벌레 잡는 남자도 멋지지만 벌레 놓아주는 남자는 더 멋있다. 여자아이들이 따새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세상에, 따새는 벌레 한 마리 놓아주었다고 갑자기 우리 반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었다. 3일째 되던 날, 따새는 달리기로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키 큰 개주 선수 영민이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따새를 보고 아이들이 입을 쩍 벌렸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를 잘해? 여자아이들이 몰려와 묻자 따새가 머리만 극적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내가 나섰다. 그건 난민이기 때문이야. 난민은 늘 쫓기고 도망쳐야 하니까. 4일째 되던 날, 모처럼 하늘이 파랗고 바람도 선들선들 불어 연 날리기 참 좋은 날이었다. 4교시가 되자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연을 날리고 연싸움도 하며 신나게 놀았다. 아! 연이 나뭇가지에 걸렸어. 하린이가 발을 동동거렸다. 하린이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여서 이번 기회에 점수를 따고 싶었다. 나는 나무를 발로 3개 찼다. 하지만 나무는 끄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막대기를 이용해 연을 꺼내보려 했다. 하지만 막대기가 너무 짧았다. 연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약 올리듯 흔들거렸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따새가 다가와 나무로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결심한 듯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무 위를 성큼성큼 기어올랐다. 연에 다다른 따새가 조심조심 연을 떼어냈다. 와, 따새 만세! 여자아이들은 그런 따새를 보고 손뼉을 치고 팔짝팔짝 뛰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린이는 따새가 건네준 연을 받아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따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따새는 잘하는 게 많았다. 물구나무 서기도 잘했고 축구도 잘했다. 또 잘 웃었다. 웃을 때는 커다란 눈도 따라 웃었다. 더듬거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고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 줄도 알았다. 얼굴은 연탄처럼 새까맣고 키도 작고 멸치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공부는 더더더더 별로인 따새는 왜 인기가 많을까? 수찬이가 내 옆에 와서 따새가 부럽다는 듯 물었다. 그건 따새가 난민이기 때문이지. 어려운 사람에게는 당연히 관심을 줘야 하는 거니까. 그나저나 너 따새 매니저 노릇하느라 힘들겠다. 뭐라고? 내가 따새 매니저라고? 그래, 너 따새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 아이고 답답해라. 엄마와 한 약속을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5일째 되는 날 목요일이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피규어를 자랑할 생각에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얘들아, 내 방으로 가자. 내가 그동안 모은 피규어 보여줄게.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만 다른 방을 기웃기웃했다. 따새방 어디야? 따새방이 궁금하다. 사실 따새방은 볼 게 아무것도 없었다. 참고로 쓰던 방에 달랑 침대만 들여놨으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따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아이들은 좁은 방에 끼어 앉아 따세가 그린 그림들을 들춰보며 열광했다. 따세는 내가 버린 몽당 색연필을 가지고 어쩜 그렇게 멋진 그림들을 그린 것인지. 나는 입이 뾰루퉁 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6일째 되는 날 나는 따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세는 내 눈치를 조금 보았지만 여전히 활짝 웃었고 여전히 인기맨이었다.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식하는 날이었다. 따세는 고기 잘 못 먹으니까 한정식집 가자. 싫다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찡긋 윙크하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열, 오늘 하루만 양보할 수 있지?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정식집에 갔다. 엄마 아빠는 나오는 음식마다 따세에게 설명하고 먹어보라고 했다. 따세, 이건 잡채라는 거야. 예, 미얀마 음식 카오 사이접하고 비슷해요. 근데 잡채가 훨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따세,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아직 멀었어요. 더 노력해야죠. 그 말에 엄마 아빠가 기특하다는 듯 따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세, 이건 샐러드인데 주로 채소로 만들었으니까 입맛에 맞을 거야. 예, 고맙습니다. 두 분도 어서 드세요. 엄마 아빠는 따세가 하는 말마다 웃었다. 이건 뭐지? 뭔가 주인공이 바뀐 느낌? 우리 집의 주인공은 늘 나였다. 나 때문에 웃었던 엄마 아빠가 따세가 하는 말 때문에 웃었다. 나는 말없이 음식을 우겨 넣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렸다. 따세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열아, 색연필 빌려줄 수 있어? 따세가 내 방으로 왔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낮게 중얼거렸다. 가버려. 내 말에 따세가 눈을 끔뻑거렸다. 따세의 눈이 슬프게 보였다. 나 못 가. 나 공부하고 싶어. 따세의 슬픈 눈을 외면하고 나는 또 중얼거렸다. 난민 주제에. 8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낮이었다. 엄마는 봉사활동하러 아빠는 친구들과 등산하러 갔다. 집안에는 따세와 나 둘뿐이었다. 따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게 따세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따세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두 손을 비비기도 하였다. 또 몸을 덜덜 떨면서 헬프미 헬프미 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따세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데 마침 봉사활동을 마친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세를 꼭 껴안아 주었다. 따세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따세,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렴. 어쩌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따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9일째 되는 날 월요일이었다. 선생님이 웃으며 따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따세는 스케치북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엄마 아빠의 고향 모습이에요. 산이 있고 호수가 있어요. 따세가 설명을 마치자 아이들은 따세가 그린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따세를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따세를 닮은 아이들은 호수에서 헤엄을 쳤고 남자 어른들은 물고기를 잡았다. 여자 아이들과 여자 어른들은 활짝 웃으며 꽃을 따고 있었다. 두 번째 그림부터는 따세는 설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림은 총을 든 군인들이 몰려오자 사람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 도망치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 그림은 따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었다. 네 번째 그림은 따세가 비행기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그림을 보자 아이들은 와 소리를 질렀다. 따세가 커다란 새를 타고 미얀마로 날아가는 그림이었다. 따세의 그림은 환상적이었고 평화로웠다. 1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엄마가 말했다. 따세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거야? 갑자기 가슴이 쿵덕 내려앉았다. 왜? 열아, 따세는 이제 난민 아니야. 정착민이 되었어. 우리나라에서 작지만 편안히 쉴 곳을 마련해 주었거든. 그래서 그 근처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
나는 왕 울음을 터뜨렸다. 따세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오더니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따세와 함께 있었던 열흘 동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따세가 좋다. 따세와 함께 한 10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는 따세라는 10살 난민 아이가 나와요.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생각의 차이로 인한 괴롭힘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 피해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난민 또한 우리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지만 난민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따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의 자몽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